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부가세하고 법인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올해 제 기억상으로 한 세 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가세만 따로 하기도 하고 법인세만 따로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세 번 다 같이 들으셨던 분은 이제 법인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가세 계산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어, 오늘 말씀드릴 것은 부가세하고 법인세 둘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상으로는 좀 촉박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내용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은 아마 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왼쪽은 부가세, 오른쪽은 법인세 해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회계사 시험 보잖아요. 여기 보면 법인세, 부가세 다 합쳐서 이제 그 시험을 보긴 하는데요. 주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긴 지문을 하나 주고 그 상황에 맞게끔 부가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법인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또는 연말정산 같은 소득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을 다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지문이 거의 한 페이지가 한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것을 다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기업에 비해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어, 아파트와 관련된 부가세, 법인세만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이제 부가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부가세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부가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계산 구조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과세가 뭐고 면세가 무엇이고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고 제외되는 게 무엇이고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세율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입세, 이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무엇이 있는지,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납부세액을 계산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납부세액을 3개월마다 납부하는지, 아니면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납부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 법인세를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곳, 집합건물도 비슷하지만, 공동주택의 입주대표회의라고 하는 기관이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소득세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부터 좀 따지고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 법인세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입금이라고 하는 과세 대상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공제 가능한 손금 비용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 문제 내서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를 언제 어떤 시점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부가세는 회계 처리가 간단해요.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 시점 그리고 차변 대변에 들어가야 될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무상으로 보면 좀 혼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용이 적게 적게 추린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좀 방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부가세 부분입니다. 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 부가가치세 세법은 알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냐? 누가 납부하는 거냐? 이런 내용들을 가장 먼저 짚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팔았어요. 그럼 이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죠. 아파트의 사례를 보자면 우리 재활용품 판매하잖아요. 수거업자한테. 그래서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폐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지라고 하는 것은 종이잖아요, 종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재활용품의 판매를 우리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용역의 공급이죠.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판매가 아닌 어떤 서비스 또는 사람의 노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저희 검침 수입. 검침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죠. 사람이 직접 가서 다 검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검침 용역의 제공 같은 거 또는 우리 임대 수입 발생하잖아요. 중개기 설치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와 같이 임대 수입은
어떤 토지라고 하는 특정 공간을 빌려줌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해 올 때, 물건을 수입해 올 때 관세를 납부해야 되고 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돼요. 관세가 한 8%, 부가세가 한 10%니까 다 합치면 한 18%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1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인데 중요한 거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거. 사업자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보시면 영리든 비영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뒷부분에 기재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이제 관리비를 부과했잖아요. 자, 관리비 부과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이게 쟁점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 서비스를 받아요.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서비스를 받지만 우리는 받은 서비스의 금액을 가지고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서비스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어요. 또한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받은 서비스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입주민이 없으면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입주민 역시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 자, 이와 같이 서로 이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입주민하고 관리사무소 간에는. 그래서 관리비 부과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사한 것이 어, 주차 수입이죠. 1세대 2차량 이상인 경우에 주차 수입을 받는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물론 이제 단서 조항이 있긴 있어요. 그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받는다면 이제 그 세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입주민하고 관리사무소 관계는 사업자 간에 주고받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 수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법의 관점이에요. 네, 앞에서 말씀드리면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비 변상적인 성격, 내 금원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파트는 명확해요. 그런데 집합 건물은 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과세 기간이에요. 그 우리 법인세나 아니면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기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1년에 두 개의 과세 기간이 있어요. 제1기, 제2기. 각각 6개월씩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가 1기,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 그리고 1기, 2기 각각에 대해서 예정 신고 기간이 있고 확정 신고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확정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3분기를 예정 신고 기간, 4분기를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고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신고 기간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한다면 신고 납부 기한은 마지막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래서 1기 예정 신고다라고 하면 4월 25일이 납부 기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1기 확정 신고다라고 하면 7월 25일이 신고 납부 기한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저희 아파트 실물을 보면 아파트마다 약간씩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아파트는 잡수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신고해요. 어떤 아파트는. 이게 어떤 아파트냐 하면 어, 그, 어,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겠죠.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비 관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다 보니까 과세 표준 금액이 1억 5천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집합 건물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 원칙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표준이 1억 5천을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예정 신고는 잘 하지 않는 편이고